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챌린지툰 사업 실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1일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2년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일상을 만화처럼 챌린지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상을 만화처럼 챌린지툰은 웹툰 전문 아카데미로서 청년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춰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웹툰 작가 및 이모티콘 제작자로 발돋움할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명의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툰 기초 슬래시 심화반, 스토리텔링반, 이모티콘 제작 총 4개의 강좌로 운영되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공모전 참여 등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는 한정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틀을 깨고 웹툰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청년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선정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특히 전국에서 12번째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연수 성료.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 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된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의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시민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및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한 차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역할 및 비전을 시작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협력,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 감각자극 놀이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구성돼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기 평생학습과장은 앞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남양주만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매년 장애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 치유 힐링 프로그램,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2 용인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를 딛고 남양주시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용인시에서 개최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게이트볼, 당구, 론볼 등 17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개회식 이후 진행된 만찬에서 남양주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힘든 여건 속에서 남양주시의 명예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출전하신 선수 여러분과 가족들, 관계자분들께 74만 남양주 시민을 대표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좀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으며 남양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12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130명이 참가했다. 동두천시 두드림장애인학교 2022년 검정고시 3명 합격되고 동두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장애인학교 교장 정진호, 소속 김순태, 70세 학습자가 지난 8월 11일 치러진 2022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평균 68점으로 초등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 두드림장애인학교는 2022년 제1, 2회 검정고시에 총 19명이 응시했으며 2명이 고등 학력 취득, 1명이 초등 학력을 취득했다. 특히 김순태 학습자는 7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 2013년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도전하여 중증 지체 장애라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딛고 합격해 학습자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았다. 또한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된 김진우 학습자는 불과 작년 중등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연달아 1년 만에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연초록 학습자 또한 2012년에 처음 도전하여 10년 만에 고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진호 두드림장애인학교 교장은 장애라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오롯이 학업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라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 실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9일 동두천시 추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주룡, 위원 6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 방문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행복드림센터 건축 현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생연 이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생연 공유누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한미 5호 광장 야외막 구조물 설치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반답비 체육센터 건축 현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대형 차량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광암동 수변무대 조성 사업,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경원선 전철 하부공간 자전거도로 오작교 보수 현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생연 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 차례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방문한 현장에서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하자를 최소화해 줄 것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행로 확보, 배수로 정비, 누수 방지 조치 등 현장 발견 문제점 즉각 조치를 주문했다. 김승호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 중심 의회상을 구현하고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취약계층 나눔 키트 배부.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형덕는 지난 8월 31일 두드림 희망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박형덕 이사장과 자원봉사센터 이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취약계층 나눔 키트 백상자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 21명을 위촉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소개 및 신임이사들의 인사와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박형덕 이사장, 동두천시장 은 예전 추석에 비해 물가도 비싸고 지원도 부족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시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배부한 나눔 키트, 선물 꾸러미, 백상자는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명절 전에 전달할 계획이다.